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법 영상 강좌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글씨를 쓴다. 이번 시간은 해서 약설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그간 원진묘지명, 장맹용비, 원서묘지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 과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용문조상기 편입니다. 이 용문조상기 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서체, 이 해서에 대한 간단한 그 요지를 살펴봅니다. 부기해서와 당해서 이렇게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해서 약설 시간입니다. 약설이라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설이죠. 간략하게 요지만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해서는 한예, 그러니까 한나라 예서죠. 한예의 변천에 의해서 탄생된 서체로 이를 달리 진서 들어보셨죠? 또는 정서라고도 한다. 이렇습니다. 이것을 서법통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진서라는 명칭이 없었고 후인들은 이를 정서라고 일컬었다. 해서라는 것은 대체로 그 예서를 말했는데요. 이 종효는 밑에 주가 달렸습니다. 종효 이후부터 이왕이, 여기 이왕이라면은 왕희지하고 왕헌지를 말하죠. 이 부자. 이 이왕이 서체를 변화시키자 세인들은 이를 진사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정서에 대해서는 선화서보, 이 선화서보하고 거기에 정서서론이라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했습니다. 해서는 한나라 건초연간, 연호죠. 76에서 84년 이 왕차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비로소 예서로 해법을 만들었으니, 해서의 법을 만들었으니 이른바 이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정서다. 사람들이 이미 이를 편하게 쓰니 세상에서 유행하게 되었다. 이에 서한 말, 예서가 석각 사이에 섞여 정체가 되었었지만은 삼국시기 종효의 하첩표가, 이게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하첩표가 법도를 다 갖춤에 이르러 정서, 즉 해서의 종주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종효는 중국 후한 말에서 삼국시대 위나라의 정치가이자 서예가로 자는 원상이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해서는 크게 나누면은 이 부기해서하고 당해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걸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이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그 요지만 추려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론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설을 합니다. 자, 먼저 부기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육조해서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부기해서라고 해야 맞고요. 위비라고도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해온 게 묘지명류라든가 장맹용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부기해서에 들어가는 거죠. 부기해서는 주로 비, 묘지명, 마예는 이 절벽 이런 데다가 글을 새겨놓은 겁니다. 마예 각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상기,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조상기에 들어갈 거예요. 용문 20품. 이런 데에 새겨진 글씨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기가 언제쯤인지 시기적으로 보면은 부기는 서기 386년에서 534년까지입니다. 이 부기는 중국의 5호 16국 많이 들어보셨죠? 5호 16국 연대별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5호 16국 시대에 선비족 탁발부가, 이 선비족은 중국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죠. 선비족 탁발부가, 이 탁발은 그 성씨입니다. 탁발부가 화북에 건국하여 남북조 시대까지 이어진 대표적 정복 왕조다 그랬어요. 그런데 국호를 우리가 북이라고 부르는 이유, 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위나라하고. 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전국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위나라와 이때의 위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후이라고도 하며 이 북위를 후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선비족 탁발씨가 지배했으므로 탁발위라고도 하고, 그 후에 이 탁발이라는 성을 버리고 원시로 개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묘지명을 쓰다 보면은 뭐 원진이니 원현준이니 뭐 원감이니 원선이, 이 원씨가 많잖아요. 원씨가 많은 것은 곧 북의 황실이 원씨로 그 가족들의 묘명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탁발이라는 성을 원씨로 바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황실의 가족들이 전부 원씨 아닙니까? 그래서 묘지명에는 그 원씨 그 묘지명이 상당히 많죠. 원정도 있고 다 황실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참고로 5호 16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5호 16국이다 이랬어요. 서기 304년에서 439년 시대까지인데요. 참고로 알아두실만 하죠. 한족이 건국한 서진이 북방 이민족들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5호를 비롯한 16개 국가가 회수 일대와 화북을 정복하여 여러 나라를 세우며 난립하였던 시기, 이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중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아주 혼란기로 304년 이 전조라는 이 전조가 이제 304년에 318 이게 건국된 때로부터 선비족 탁발씨의 부기가 화북을 정복하여 통일한 439년까지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5호 16국 시대. 그러면 다음은 한번 다음을 볼까요? 우리 흔히 위진남북조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러면 위진남북조도 줄을 붙여놨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진남북조 그러면은 서기 220년에서 589년 요 사이인데요. 이 시기에는 해서가 크게 발전하고 찬란한 성숙을 가져온 시기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해서는 동진시대에 들어와, 이거 아까 서진이 있었는데 이건 동진입니다. 동진시대에 들어와서 이른바 통행서체로 자리매김을 했다, 자리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해서가 이제 굉장히 그 제위치를 잡은 거죠. 이때 이르러서.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줄을 달았죠. 위진 남북조 시대. 그러면 위진 남북조 시대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헷갈리니까요. 그러면은 위진 남북조 시대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삼국시대, 서기 220년에서 280년까지, 이거 삼국시대입니다.
뭐 조조, 유비 이런 시대죠. 그 다음에 서진시대 280년에서 317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동진시대가 나오고, 요때 이제 5호 16국 시대가 겸하는데요. 317년에서 420년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남북조 시대입니다. 420년에서 589년까지. 요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죠. 위진 남북조 시대가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은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위진 남북조는 역사의 동요와 사회의 변천으로 인하여 사상과 심리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즉 획일적이면서 파책으로 장식한 한예 예서죠. 여기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고 형체를 개변시켜 파책을 간략화하였으며, 이 원을 방으로 하여서 해서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위나라에서 수나라에 이르는 대략 300에서 400년 요 사이, 이때의 남북쪽 각지에서는 형체가 다른 대량의 해서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해서는 대부분 북위 시기의 비각, 비석이죠. 마에, 절벽에 바위에 새긴 거, 조상기, 묘지명 이런 등의 각석에서 많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죠, 뭐 대개가. 그래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해서는 한예 이후 그 변천에 의해 나온 서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서가 변천이 돼가지고 나온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해서다. 그리고 이 시기 해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은, 필액의 결구에서 아직은 한예의 뜻을 지니고 있지만은, 여기에 해서 필법을 창신하여 방정하고 간편한 변화의 단서가 많은 용필의 흔적을 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북위 시기 해서는 수량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뛰어났기 때문에 이를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의비라 일컫기도 한다. 의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국 청대의 학자, 그 유명한 강유희 선생, 강유희 1858년에서 1927년까지 생존한 분인데요. 이 강유희의 그 예주 쌍집에서는 의비의 아름다움을 다음에 10가지로 정리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참고로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혼과 힘이 웅장하고 강한 거, 이런 것이 있고, 기상이 혼호하고 극한 거, 필법이 도약하고 뛰어난 거, 점액이 험준하고 두터운 거, 뭐 그 두터운 걸로 치자면은 용문 조상기 이런 거겠죠. 의태가 기이하고 표일한 거, 정신이 비동하는 거, 흥치가 무르익고 풍부한 거, 고울법이 통달한 거, 결구가 자연스러운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육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10개로 그 강유희는 구분을 해놨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상과 같이 해서가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크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뭐가 있느냐? 그 역사적 원인이 있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전란 시기였으므로 급변하는 소식과 군의 명령을 급히 공표하려면은 파책이 있는 그 예서보다는 파책이 없이 필액만 있는 해서가 쓰기에 훨씬 빠르고
편리했을 것이다. 그러죠. 이러한 해서 형식의 형성은 예서와 상호 영향을 주면서 발전을 이어갔다 그랬어요. 이에 예서에서 해서로 변천하는 연변 과정을 볼 수 있는 자료로서는요, 많이 들어보셨죠? 거연한간, 무의한간,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귀에 익은 것만 제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거연한간, 무의한간 등을 통해서도 그 단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료 박스에 거연한간, 무의한간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는 이른바 해서의 황금기다 그랬어요. 남북조 시대는 해서의 황금기라고 불리운다. 그 당시 남북조가 대치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전란기니까 그렇겠죠. 경제나 문화적 면에서는 때때로 교류가 있었으므로 서예술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때 북위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학 등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낙양은 한때 북방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알아볼까요? 그 북위의 7대 황제, 효문제죠. 효문제는 밑에 줄을 달아놨습니다. 북위의 그 7대 황제였던 효문제, 굉장히 짧게 살았는데요. 그만큼 살았네요. 그 효문제는 당시 도읍을 낙양으로 천도해서 이른바 한화정책, 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모든 것을 그 중국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때는 소수민족도 많고 서로 부족들이 많으니까 한나라 쪽으로 다 모든 걸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한화 정책을 실시해서 한나라의 높은 문화를 접하면서 그 서풍 또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효문제는 불교를 매우 숭상해서 거대한 바위산인 용문산에 석굴을 파괴하고 그곳에 불상을 조성하여서 제사에 기문을 쓰게 하였는데요. 이를 다음에 공부하실 용문조상기라고 한다. 이 용문조상기의 서법은 그 짜임새가 매우 긴밀하고 의측된 한쪽으로 기울은 거죠. 형세를 취하고 있으며 품격이 운건한 방필로 매우 강한 필치와 그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용문조상기는 용문 20품이라고 해서요, 초기에 조성한 우수한 서법 각석 작품 20품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걸조상기 많이 들어보셨죠? 손추생조상기, 시평공조상기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요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볼게요. 북조의 비각을 볼 필요가 있죠. 북조의 비각을 살펴보면 남조에 비해서 매우 다채롭다 했습니다. 북이 초기의 서법은 방필에 강한 힘이 배어 있으면서도 졸박한 면모를 드러내고 부분적으로는 아직 예서의 필은이 남아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중학숭 고령 묘비, 그 다음에 대대 화학 묘비 등에 나타난다 그랬는데요. 저도 옛날에 이 중학숭 고령 묘비를 꽤 많이 써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글씨가 독특합니다. 그 한 페이지를 자료 박스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중학숭 고령 묘비를 한번 찾아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효문제에 대해서 한번 짧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효문제라는 사람은 북위의 7대 황제로 친정기간은 10년, 짧죠. 어렸을 때 그 황제로 등극을 했는데요.
친정을 한 것은 10년밖에 안 돼요. 짧지만 북이 중흥의 영주다 그랬어요. 북이 중흥의 영주로 일컬어진다. 왜 그러냐면은 그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한화 정책을 실시해서 문화정치의 융성시대를 열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선비족으로 성은 탁발리였으나 후에 한화 정책의 일환으로 성을 원으로 바꿨어요. 으뜸원자 원으로. 그래서 이름은 괴행이고요. 효문제는 그 사람의 시호입니다. 효문제의 사후에도 이 한화 정책이 계속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선비족들이 불만을 많이 품었죠. 그래서 그 선비족들이 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육진의 난이라고 그래요. 육진의 난. 여기 나왔죠. 한자로 육진의 난. 그러니까 서기 524년에서 530년간 사이에 그런데 그 문헌을 보니까 뭐 육진이라는 게 회삭진, 무천진, 무명진, 유연진, 옥야진, 회황진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뭐 이거야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되고 육진의 난을 일으켜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북이가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 북이가 멸망을 합니다. 이 난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하나 더 보자면은 끝으로 북이의 비각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북이의 북조죠. 이제 북조의 비. 이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즉 웅건한 것, 비석이 웅건한 것, 그리고 수레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웅건한 것으로는 장맹용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고요. 그 용필이 천변만화하고 글자마다 굳세요. 아름다우며 정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려한 것으로 대표가 되는 것은 경사군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형태가 맑고 아름다우며 용필은 가늘고 미세하면서도 기교가 많이 들어간 이런 작품이다 그랬어요. 다만 이 시기의 남북조 비각은 서자나 각자, 즉 글을 쓴 사람이나 이 새긴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서풍 또한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해서의 법이 중요하죠. 이 시기에는 해서의 법이 아직 완전히 정형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 자연과 필법에 여러 가지로 다름이 있고 또한 당시 서예가의 임의대로 써도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았으므로 단획이나 탈획 등 현 시점에서 보면은 오류라 지적되는 부분들도 왕왕 나타나므로 임서할 때 참고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원서묘지명에서 단획도 보셨고 탈획도 많이 보셨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북조의 서법은 여러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나갔으며 그 후 남북조의 서풍은 이제 서로 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점차 합해지기 시작했죠. 따로따로 가다가 그리고 수와 당에 들어오면서 수나라를 거치고 당나라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대융합의 장을 완성하게 되었다. 기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그 요지만은 살펴봤고요. 이제는 당해에 대해서 한번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해서 두 번째 당나라 해서입니다. 당나라 시대는 요때죠. 당나라 시대는 서기 618년에서 907년, 907년에 당나라가 망했으니까 이때는 중국 서예사에서 볼 때 창작과 이론의 황금기로 꼽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춘추 전국 양한, 동한, 서한, 야한, 동진, 북이 시대의 기초를 바탕으로 서법예술이 완전히 독자적 영역으로서 자리를 잡아 찬란히 꽃을 피운 시기입니다.
이를 다음에 초기, 중기, 후기 이때의 해서로 나누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초기의 해서입니다. 당나라 초기 해서. 이 당나라 초기에는 그 수나라의 그 서풍을 이어서 해서가 크게 발전하였고요. 이때 이제 구양순, 잘 아시는 구양순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세남, 바로 다음 세대가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저수량, 설직 이 사람을 초당 4대가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은 서예가를 배출하였다 그랬고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당나라 제1기 시대의 서예는 일기입니다. 제1기 시대의 서예는 구양순 우세남, 제2기 시대에는 저수량 설지 이렇게 4대가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나라 중기의 서예입니다. 성당에 해당이 될 겁니다. 당나라 중기, 초기계를 지나서 중기 때는 이때 해서는 곧 안진경을 대표로 합니다. 안진경, 요 앞에 나왔던 4대가보다는 한참 후대죠. 709년에 태어나서 785년까지 살았으니까 한참 후대죠. 안진경을 대표로 한다 그랬고요. 이 시기 안진경의 해서는 새로운 서체가 탄생하는 것과 같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그랬어요. 안진경 서체가 독특하잖아요. 이른바 안체라고 불리는 이 안진경의 해서는 당나라 시대의 해서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 안체의 탄생은 중국 서예사에서도 가장 역사적이며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된다 그랬습니다. 당나라 해설을 전문적으로 다룰 때, 당해를 다룰 때는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간단히 그 요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당나라 후기입니다. 당나라 후기의 해설을 보면은 당나라 후기의 해설에서 서예가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공건입니다. 이 유공건은 778년에서 865년까지니까 굉장히 그 끄트머리죠. 후기니까, 당나라 후기니까. 이 유공건을 꼽는데요. 이 유공건은 왕이지의 해설을 근본으로 해서 초당 4대가와 앞서서 말씀드린 초당 4대가와 서호, 그 다음에 안진경 등의 서풍을 고루고루 섭렵을 해서 당의 해설을 종합하는 새로운 서풍의 해설을 탄생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해설에 대한 뛰어난 업적을 기록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위 해서와 당나라 해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 제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요 당나라 해서에 대해서도 이 4대가를 포함해서 이 작가들의 그 자료를 자료박스에 다 넣어 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참고 자료는 중국 서법예술사, 중국 서예술 5000년사, 중국 서예전집, 그다음에 서체 외에 기타 자료를 뽑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해서에 대한 약설은 여기에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